야, 요즘 전기차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 근데 꼭 이런 얘기가 따라붙어. 보조금 언제 나와? 올해는 얼마나 줘? 지자체마다 다르다던데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거 다들 한 번쯤은 검색해봤을 거야. 근데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나도 처음에 이거 알아볼 때 진짜 헷갈렸거든. 뭐 성능 보조금에 배터리 안전 보조금, 효율 개수에 환경성 개수, 사후 관리 개수까지. 아, 이게 뭔 소리야 싶었어.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최대 얼마야 이것만 알고 싶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 2026년 보조금 정책이 벌써 발표됐거든. 1월 1일에 휴일인데도 바로 발표했어. 이거 역대 가장 빠른 발표라는 얘기도 있어. 심지어 내년 정책 방향까지 어느 정도 보여줬어. 뭔가 달라진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올해 보조금 예산이 900억 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정리해볼게.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있어. 내연기관차 팔고 전기차 사면 돈을 더 준대. 전환지원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조건이 붙어있어. 이런 것까지 오늘 다 얘기해줄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토 다이렉트. 자, 그러면 먼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대체 어떤 구조인지 큰 그림부터 한번 볼게. 이걸 알아야 세부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 일단 올해 전체 보조금 예산은 1조 5,950억 원 정도야. 작년이 1조 5,050억 원이었으니까 약 900억 원이 늘어난 거지. 6% 정도 증가한 건데 보통은 매년 보조금을 줄여왔고, 근데 올해는 오히려 늘렸어. 이건 확실히 의미가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900억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야.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정작 우리가 차 살 때 받는 국비 보조금, 이건 오히려 줄었어. 작년에 국비로 1조 4천억 정도 썼는데 올해는 1조 900억 정도로 잡혔거든. 약 2,100억 원이 줄어든 거야. 아니, 그러면 늘어난 900억은 어디로 간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 그 돈은 다른 데로 갔어. 조건별 인센티브라고 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주는 보조금, 이쪽 예산이 확 늘었어. 그리고 새로 생긴 전환지원금, 내연기관차 팔고 전기차 사면 주는 그 돈, 이쪽으로 1,770억 정도 배정됐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기본으로 받는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대신 조건을 잘 맞추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지. 이게 올해 보조금의 핵심 변화야. 그리고 보조금 대상 차량 수도 늘어났어. 작년에 29만 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30만 대 수준으로 1만 대 정도 늘었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신차가 170만 대 정도 팔리거든. 만약 30만 대가 다 전기차로 팔린다면 신차 중 18%가 전기차가 되는 거야. 5대 중 1대가 전기차라는 얘기지. 근데 현실은 좀 달라. 작년에 29만 2천 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나간 건 22만 대 정도였거든. 왜 그랬냐면 국고 보조금은 좀 남았어. 문제는 지자체 보조금이었어. 이게 먼저 동나버려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긴 거지. 이게 좀 웃긴 게 양재동에서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 길 하나 건너서 과천 가면 못 받아. 같은 전기차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거야. 이건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볼게. 내가 사려는 차는 대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일단 우리가 흔히 사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 이런 차들은 국비로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 줄이지 않고 유지해준 거지.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게 줘. 승용차 기준으로 50만 원밖에 안 줬거든. 경기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줬고, 그래서 어지간한 승용차는 국비, 지자체 다 합쳐서 8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 정소형 전기차, 레이나 캐스퍼, 이런 차들은 최대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초소형 전기차, 고속도로도 못하는 정말 작은 차들은 최대 200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 소형 화물차 보조금이 최대 1,500만 원이야.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2,300만 원, 1,500만 원 받았다는 얘기가 우습게 나와. 아니, 나는 화물차 안 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잠깐, 포레스 EV 알아? 이 차도 화물차로 분류돼서 화물차 보조금을 받아. 기아 PV5도 마찬가지고. 화물차 보조금 생각보다 볼만한 거야. 그리고 소형 전기버스도 있어. 버스라고 하지만 승합차도 포함이야. 이건 국비로만 1,500만 원을 줘. 지자체 보조금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정말 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1인승 이상 승합차도 받을 수 있거든. 올해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잖아. 이게 11인승으로 나오면 보조금이 2천만 원 넘을 가능성이 있어. 스타리아가 4,500만 원에 나오면 실구매가가 2,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11인승 전기차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있어. 대형 중형 트럭 보조금이야. 이건 진짜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생겼어. 원래는 소형 트럭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 포터, 봉고 EV 이런 것들. 근데 대형 트럭은 보조금이 하나도 없었어. 대형 트럭이 훨씬 더 연비도 나쁘고 배기가스도 많이 뿜는데 말이야. 이게 좀 이상했지? 그래서 올해부터 대형 트럭은 국비로 최대 6천만 원,
중형 트럭은 최대 4천만 원을 준다고 해. 이건 대단한 변화야. 지금까지 보조금이 없어서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만 팔던 전기 트럭들이 있었거든. 현대 마이티 일렉트릭 같은 거. 이게 호주에는 팔고 한국에는 없었어. 가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이 없으니까 디젤 모델하고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야. 이제는 팔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사이버 트럭 얘기가 나오더라고. 사이버 트럭도 보조금 받나? 아니, 못 받. 왜냐면 중형 트럭 보조금은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사이버 트럭은 1.1톤밖에 안 돼. 그리고 1.5톤 미만은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넘으면 보조금이 빵원이야. 사이버 트럭이 1억 4,500만 원이니까 보조금은 못 받는 거지. 자, 이제 보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 이거 진짜 복잡해. 솔직히 나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했어. 보조금 계산 공식이 이래. 성능 보조금 더하기 배터리 안전 보조금. 여기에 배터리 효율 계수 곱하고 배터리 환경성 계수 곱하고 사후 관리 계수 곱하고 거기에 목표 이행 보조금 더하고 충전 인프라 보조금 더하고 혁신 기술 보조금 더하고 마지막에 가격 계수랑 안전 계수 곱해. 야, 이거 진짜 머리 아프잖아. 근데 이거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은 거야. 좀 심플하게 바꿔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대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배터리 얘기야. LFP 배터리라고 들어봤어?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테슬라 모델 Y, RWD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야. 이 LFP 배터리는 올해에도 불리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에너지 밀도야. 배터리 부피 대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높으면 보조금을 더 주고 낮으면 덜 줘. 작년에는 리터당 500Wh를 넘으면 더 받았는데 올해는 기준이 525W로 더 높아졌어. LFP 배터리는 밀도가 낮거든. 그래서 주행거리 잘 나오고 전비 좋아도 LFP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이 확 깎여. 둘째는 재활용 가치야. 이것도 LFP가 불리하게 적용. 그래서 작년에 40% 정도 깎였던 게 올해는 50%까지 깎일 수도 있어. 테슬라 RWD 모델 보조금이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지. 이게 좀 이상한 게 SK온, LG엔솔, 삼성 SDI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다 LFP를 만들거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LFP를 안 받아주면 경쟁력이 생길 리가 없잖아. 중국이 LFP 잘하니까 막겠다는 논리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더 잘해야 막을 수 있는 거지 안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안전 계수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에 가입하면 1, 안 하면 0이야. 보험 가입 안 하면 보조금 못 받는다는 거지. 예전에는 제조물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됐는데 이제는 화재보험도 별도로 가입해야 해. 자, 이번에 새로 생긴 것들 얘기해볼게. 이게 꽤 중요해. 첫 번째로 혁신기술 보조금. V2L 보조금은 줄었어. 20만원이었던 게 10만원으로 낮아졌어. V2L이 뭐냐면 차에서 전기를 빼서 쓸 수 있는 기능이야. 캠핑 가서 전기밥솥 돌리고 그런 거. 근데 이제 많이 보급됐으니까 보조금을 줄인 거지. 대신 PNC 보조금이 새로 생겼어. 10만원이야. PNC가 뭐냐면 플러그 앤 차지의 약자야. 충전기에 플러그 꽂으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야. 카드 찍고 앱 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꽂으면 끝. 이게 되면 충전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걸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거야. 두 번째로 고속 충전 보조금 최대 30만 원을 줘. 1550kW 이상 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에 더 주는 거야. 현대기아 800V 시스템 차량들이 여기 해당돼. 아이오닉 5, EV6 이런 차들. 근데 현대기아만 받는 건 아니야. 테슬라 AWD 모델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RWD는 좀 적게 받고 세 번째로 휠체어 탑승 차량 보조금이야. 200만원을 추가로 줘.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전기차 말이야. 기아 PV5 웨이브라고 있어. 휠체어 억세스 비클이라는 건데 이런 차가 보조금을 200만원 더 받게 됐어. 현대 스타리아 기반의 차도 해당되고 이건 잘한 정책이야. 그리고 제일 큰 변화 전환지원금이야. 이게 뭐냐면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 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을 더 주는 거야. 폐차할 필요 없어. 그냥 중고로 팔아도 돼. 경기도에서 내연기관 팔고 전기차 신차 사면 보조금이 최대 980만원까지 될 수 있어.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해. 조건이 있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내연기관 차만 대상이야.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제외돼. 저공해 차니까. 왜 이런 조건이 있냐면 중고차 싸게 샀다가 바로 팔고 전기차에서 100만원 깎아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둔 거야. 자, 여기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국산차랑 수입차 보조금 차이 말이야. 전환지원금 얘기했잖아. 100만원 더 준다고. 근데 이거 모든 차가 100만원 받는 게 아니야. 국비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의 차는 100만원 전액을 받아. 현대 기아 전기차 중에 5,300만원 미만이면 거의 다 100만원 받는다고 보면 돼. 근데 테슬라 주니퍼 RWD는 얼마 받을까? 100만원 안, 약 37만 6천원 정도 받아. 왜냐면 전환지원금도 국비 보조금 비율로 계산되거든. 아이오닉 6가 국비 686만원 받을 때 주니퍼는 188만원 밖에 못 받았어. 이 비율대로 전환지원금도 계산되는 거야. 파주에서 전환지원금 받고 아이오닉 6 사면 1300만원 가까이 받아.
주니퍼 사면 370만원 정도 받고 이게 무려 9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같은 전기차인데 솔직히 이 정도로 차종별로 차이가 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프랑스가 좀 차별하긴 하는데 거기도 EU에서 생산되는 테슬라나 현대기아는 다 받거든. 그리고 프랑스는 소득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재산이 아니라 차종으로 차별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해. 환경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건데 차종에 따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맞나 싶긴 해. 조자가 수입차 산다는 것도 이제 옛말이거든. 테슬라 주니퍼가 4,999만원이야.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탈만한 국산 전기차가 이제 거의 없어.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보조금 제도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지 한번 정리해볼게. 일단 국산 전기차 사르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유리해졌어. 5,300만원 미만의 현대기아 전기차 사면 작년 대비 최소 100만원 이상 이득이야. 전환지원금 100만원 전액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잘 맞으면 꽤 괜찮아. 내연기관 3년 이상 타고 있는 사람한테도 좋아. 그 차 팔고 전기차 사면 전환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중고차로 팔아도 되고 폐차해도 되고. 어차피 오래된 차 바꾸려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 화물차나 승합차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괜찮아졌어. 대형 중형 트럭 보조금 새로 생겼고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전기버스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스타리아 전기차 11인승으로 나오면 보조금 2천만원 넘을 수도 있어. 이건 진짜 괜찮아 보여. 근데 불리해진 사람들도 있어. 수입 전기차 사려는 사람은 좀 힘들어졌어. 기본 보조금 줄었고 전환지원금도 국산차 대비 훨씬 적게 받아. 그리고 보조금 대상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졌어. 빨리 안 사면 보조금 마감될 수 있어. LFP 배터리 탑재 차량 사려는 사람도 좀 손해야. 테슬라 RWD 같은 차 배터리 밀도 기준이 더 높아졌으니까 보조금이 더 줄어들 수 있어. 그리고 하반기에 전기차 사려는 사람은 주의해야 해. 보조금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반기 되면 이미 많은 지역에서 보조금 마감됐을 수 있어. 가능하면 상반기에 사는 게 좋아. 서울 사는 사람도 좀 불리해. 서울시가 지자체 보조금을 전국에서 제일 적게 주거든. 50만원 밖에 안 줘. 경기도는 300만원까지 주는데 그래서 같은 차 사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250만원이나 차이나.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 올해 사는 게 좋아요? 내년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얘기해볼게. 일단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이 있어.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이 5천만원으로 낮아져. 지금은 8,500만원 이하까지 보조금 주잖아. 내년부터는 5천만원 넘으면 보조금이 확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가격을 낮췄어. 모델 Y를 4,999만원으로 맞춰놨잖아. 이게 내년 정책 대비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국산 전기차들은 아직 가격이 높아. 아이오닉5 롱레인지 중에 가장 저렴한 이라이트 트림도 5,640만원이야. 옵션 다 빠진 깡통인데도 테슬라보다 비싸. 그래서 내년에는 국산차도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보조금 기준선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상반기가 전기차 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 보조금 마감 전이고 전환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만약 내연기관 3년 이상 타고 있고 전기차로 바꿀 생각 있으면 올해가 기회야. 근데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차가 나한테 맞는지가 더 중요하거든. 보조금 때문에 안 맞는 차 사면 그게 더 손해야.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자, 정리해볼게.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전체 예산은 900억 늘었어. 근데 기본 보조금은 오히려 줄었어. 대신 전환지원금이랑 조건별 인센티브가 새로 생겼어. 국산차한테 유리하고 수입차한테 불리해졌어. 대형 중형 트럭 보조금 새로 생겼고 LFP 배터리는 더 불리해졌어. 한 줄로 얘기하면 이거야. 올해 보조금은 조건 잘 맞추면 더 받을 수 있는데 기본으로 받는 건 줄었다. 그리고 국산차가 유리하다. 차 살 때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 어차피 몇 년 탈 건데 그 차가 나한테 맞는지가 더 중요해. 보조금은 참고만 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봐. 보조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많은 선에서 다 얘기해줄게. 그리고 새로운 정보 나오면 또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구독은 꼭 해두길 바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 안녕.